자, 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간 상당히 좋았죠. 자, 주간이 오늘 뭐 배구가 올킬이 났고, 축구가 조금 뭐 서울이랜드 하나 빼고는 뭐 메가서 그리고 라차부리, 감바오사카,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OK저축은행, 도로공사까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간이 맞았죠. 주간이 맞았는데 올킬이 저도 조금 아쉬웠죠. 이 서울이랜드, 포항 그리고 OK저축은행, 도로공사. 자, 그리고 우리가 중배당까지 이렇게 들어와졌죠. 그리고 해축도 우리가 바이에른 미넨만 프렘만 찍어졌으면 자, 올킬이 날 뻔했죠. 올킬이 날 뻔했지만 그래도 오늘 바이에른 미넨 프렌이나 꼬마랑 이렇게 한 박스 묶어놓고 하나는 코펜하겐데 파포스 이렇게 해가지고 해축도 또 2연승이죠. 2연승이고 주간은 오늘 또 맞아졌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제 내일은 NBA가 없습니다. 농월로 준비해봤고요. 자, 유로파 리그하고 컨퍼런스 리그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멤버십 가입되신 형님들은 유로파 리그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구 월드컵 예선전도 자 올라가 있습니다. 게시물에서 회원 전용으로 편하시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 없음으로 하시면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값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한 경기씩 놓쳤죠. 한 경기씩 놓쳤고,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란 대 이라크 경기인데, 자, 19.5점을 받았어요. 뭐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컵에서 뭐 동메달을 차지한 팀이죠. 뭐 아시아 무대에서는 뭐 강력한 팀입니다. 자, 이번 아시아 예선조에서도 이 C조에서 이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이에요. 그리고 베스트 멤버도 그대로 유지한 채 자,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전을. 자, 그리고 자,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이 독일 리그에서 활약한 야크 찰리가 합류해서 자, 아시아컵 때보다 공격력이 자, 한층 더 올라온 팀이고, 자,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난 아시아컵에서 자, 조별리그 탈락한 팀이죠. 조별리그 탈락한 팀이고, 뭐 본선 진출 자체로 그냥 의미를 두는 팀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도 로스터 변화가 있죠. 오랜 기간 이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가 자,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디마리오 메이필드죠. 자, 이 선수가 제외가 되면서 여전히 조금 공격 쪽에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진은 한 명을 보강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에서 밸런스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날 것 같긴 하지만, 자, 오늘 19.5점이라는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전력 구성, 뭐 선수, 그리고 선수 뭐 체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벤치 뎁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냥 모든 게 이라크를 압도적으로 줬습니다. 다만 자, 이 많은 점수를 받았을 때 자, 핸디를 가져갈 수 있냐 없냐, 자, 저는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예선전 첫 번째 경기 특성상 자, 이란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란이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만 올려도 얘네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19.5점이면 21.5에서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핸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 21.5에서 19.5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자, 핸디가 조금 유력한 경기는 그래도 이라크 프렌으로 봐야죠. 이라크 프렌. 자, 이라크 프렌 쪽으로 보고, 자, 언어바는 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레바논 대 카타르로 넘어갈게요. 카타르. 자, 레바논이죠. 레바논. 자, 레바논입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7.5점을 받았죠. 7.5점을 받았고, 자, 카타르가 7.5 핸디를 받았습니다. 자, 이 도하에서 열리는 농구 월드컵 예선전이에요.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자, 지난 아시아컵에서 조별리그 전패였죠. 전패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고, 자, 이번 맞대결 상대는 그때 레바논이었죠. 레바논이었는데 그때 당시 80대 84로 패배를 먹었어요. 자, 이번 예선 로스터는 이 아시아컵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유지가 돼 있는 팀이고, 자, 핵심은 이 미국
자, 미국 기아 선수죠. 기아 선수가 있습니다. 예, 2명이에요, 2명. 그게 브랜드 굿인이죠. 굿인이랑 자, 그리고 타일러 해리스입니다. 개인 기량은 대회 최상위권이라고 가깝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국가 출신 기아 선수들도 대거 합류해서 자, 로스터 뎁스는 조금 두터워졌다. 아시아컵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홈에서 치르는 만큼 홈이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아시아컵에서 8강에서 탈락을 했죠.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 자, 이번 자, 월드컵 예선에서는 이 D조 최강으로 평가를 받아요. 네, 최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가장 큰 전력 요인은 아시아컵 때 이 결장했던 이 아락지 와엘 아락지가 부상에서 복귀를 합니다. 자, 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주축 선수들도 그때 나왔던 주축 선수들도 완전체예요, 완전체. 그래서 이 아시아컵 맞대결에서 보면 레바논이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 카타르, 이 도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핸디는 조금 어려워요. 자, 홈이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 2명의 기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뭐 접전으로 흘러들어갈 가망성이 자, 많은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바논 승은 보고 자, 핸디는 카타르 프렌을 보고 싶긴 하지만 한번 패스를 할게요.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 자, 오히려 오바가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양 팀의 자, 공격력을 봐서는 오바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대 인도죠. 자, 인도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자, 20.5점을 받았습니다. 20.5점. 자, 엄청난 점수를 받았어요. 자, 20.5점을 받았고 뭐 당연히 사우디가 자, 20점을 받았죠. 20.5를.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번 아시아 예선에서 뭐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봐요. 이 아시아컵 개최 당시에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죠. 그때 주축 멤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뭐 얘네들이 자랑하는 이 무하마드 이 선수들이 죄다 핵심 선수로 다 뽑혔어요. 그래서 이번 예선전에서도 이 사우디가 상당히 잘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컵 올스타에 선정된 선수도 여기서 뽑혔죠. 리바운드 블록 효율성 1위인 이 빅맨도 뽑혔고 그래서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 본선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대회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온 팀이죠. 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자, 월드컵 예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 자, 그리고 2023년도 자, 0승 6패 0승 10패입니다. 0승 10패. 자, 이번 예선도 뭐 객관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자, 2025년 아시아컵 멤버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고 뭐 얘네들이 자랑하는 뭐 선수들은 핵심 선수들 그대로 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몽골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도 데리고 왔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수비에 대한 뭐 집중력이 오늘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죠.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핸디가 뭐 극복해내냐 안 되냐 뭐 두 팀의 전력은 뭐 여전히 사우디가 엄청나게 우세합니다. 인도는 예선 첫 승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뭐 빅맨 전력이랑 경기 효율성 면에서는 뭐 상대방을 압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20.5 마인이면 한번 사우디 마인 한번 노려보고 오노바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자, 루마니아고 요 경기도 18.5점을 받았어요. 18.5점. 많은 핸디를 받았죠. 뭐 그리스는 형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쿤보가 있는 나라죠. 그리스는 뭐 유로바스켓 최근 이제 유로바스켓에서 3위를 기록했던 팀이죠. 3위. 자, 유럽에서 강호로 속하는 팀입니다. 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역대 자, 10번째 자,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죠. 자,
자,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뭐 NBA 선수하고 유로리그에서 뛰는 핵심 자원들은 불러올 수 없는 상황이죠. 전력의 기본 틀은 유지가 되되 여전히 뭐 강력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로스터 구성 그게 그리스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쿤보도 역시 출전이 가능하긴 해요. 자,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자, 본선 진출 자, 경험이 없습니다. 예,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이미 뭐 1차, 2차 예선을 모두 통과하면서 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헝가리, 뭐 북마케도니아 꺾고 본선 예선 단계까지 올라와 있죠. 뭐 수비에서는 뭐 높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팀이고 공격에서는 압박으로 이루어지는 팀이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최정예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스터 구성은 자, 루마니아한테 뭐 뒤질 이유는 없습니다. 뭐 루마니아도 뭐 새로운 선수가 가세하면서 뭐 동기부여가 좋긴 하지만 양쪽에 뭐 수비 그리고 뭐 공격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은 경기죠. 자, 그리고 뭐 마인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언더로 봐야죠. 양쪽 선수, 그리스 쪽에 선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오바를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스럽죠. 자, 그리고 이제 요르단, 자, 요르단 대 시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르단 대 시리아인데 요거는 이제 아시아 예선이죠. 자, 여기도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19.5를 받았죠. 자, 19.5를 받았고, 자, 뭐 일반승은 당연히 요르단 쪽으로 봐야 돼요. 뭐 이번 예선 1라운드는 지금 이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서 팀이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죠. 자, 21세 자, 유망주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네, 구성된 팀이고, 자, 이번 예선 로스터에 보시면 그래도 뭐 얘네들이 자랑하는 뭐 젊은 선수들이죠. 주전 다수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압둘라 아시아컵에서 상당히 활약을 해준 이 신예 선수가 또 포함이 돼 있고, 뭐 전력은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르단의 강점은 그래도 베테랑 선수들 이 두 명의 선수가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릴 가망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시리아 같은 경우는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아시아컵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예선에서는 뭐 충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뭐 전반적인 경기력도 불안정하고, 자, 실점도 많이 하죠. 그때 선수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일단 뭐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직력 싸움에서는 요르단이 상당히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요르단 마인이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뭐 핸디는 굳이 가신다고 하면 그냥 마인 그냥 안 간다는 소리죠. 그냥 패스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대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갈게요. 조지아 대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고,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오늘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8.5점을 받았죠. 첫 경기인 특성상 자, 핸디가 조금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갈만한 경기들은 그래도 몇 경기 좀 보이죠. 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난 유럽 선수권에서 선수권 대회에서 자, 8위를 기록했던 팀이죠. 유럽 중상위권 팀입니다. 중상위권 팀. 그리고 2023년 자, 월드컵에서 자, 16위를 기록했던 팀입니다. 이 세르비아 출신의 감독이 자, 이끄는 팀이죠. 자, 이번 예선도 이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상위 수준의 유럽 무대 경험을 경험한 선수들이 이 다수 보유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예선전에서는 국내 리그 선수들로 우선적으로 소집을 했고, 주요 유럽 리그 선수들은 경기 직전에 가능해서 전력 준비는 일단 경기 직전에 합류를 했죠. 경기 준비는 조금 길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 팀의 에이스죠. 이 팀의 에이스 생겔리라죠. 생겔리라. 토르니케 생겔리나가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럽 일정 이후에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많은 시간은 보장은 못할 것 같고,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 1차 예선에서 자, 4경기 중에 3승을 거뒀죠.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유일한 패배는
자, 스위스전에서 패배를 했죠. 스위스 원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경기 슬로바키아전에서는 자,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조직력 면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하지만 뭐 조지아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시면 이 8.5 핸들을 극복해 줄 수 있냐. 이 우크라이나보다는 그래도 조직력 면에서는 그래도 조지아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이 수비의 강점을 보이는 만큼 언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득점 페이스가 자, 빠르게 흘러갔을 때 그래도 이 후반에 자, 유리한 팀은 조지아죠. 홈이점을 살리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의 강도도 지쳐졌을 때 자, 조지아가 그래도 핸디를 극복해 줄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지아 승적으로 보고, 자, 핸디는 뭐 마엔을 보되 저는 마엔은 그래도 패스. 조지아 승에다가 자, 언더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대 포르투갈입니다. 몬테네그로. 자,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버 형님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9.5점을 받았어요. 9.5점. 자, 9.5점을 받았고, 자, 몬테네그로는 자, 홈에서 열리는 유럽 예선 첫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노리는 팀이죠. 자, 이번 로스터도 보시면 자, 팀의 중심을 역할을 해왔던 자원들을 그대로 지금 데리고 들어왔죠. 이 페리죠, 페리. 캔드릭 페리가 다시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자, 이 벤츠 뎁스까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이 보얀, 토마세비치, 그리고 브노드비치, 그리고 슬랍코비치, 이 윙 플레이어들 자원들을 대거 합류하면서 득점 옵션을 상당히 보유한 팀이고,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번 유럽 예선에서 자, 언더독이라고 평가받는 팀이죠. 로서를 일단 삽입해 보면 리스보아, 뭐 벤트라, 뭐 다실바, 가메이, 이 가드진이 조금 두터운 팀이지만, 자, 여기서 조금 자, 센터 자원은 조금 많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고 빅맨 자원들도 보시면 뭐 포지션별로 이렇게 뭐 밸런스는 그래도 구색은 같은 팀입니다. 최근 뭐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팀이지만 여전히 조금 많이 아쉬운 팀이죠. 뭐 폴란드, 세르비아, 라트비아 같은 팀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팀이고, 양팀 모두 일단 가드진의 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옵션들, 득점 옵션들을 보유한 팀이고, 경기 운영이랑 뭐 경험면에서는 당연히 몬테네그로가 앞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뭐 타이트하게 승부를 가져갈 가망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골밑 싸움이랑 벤치 전력 싸움에서는 몬테네그로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 몬테네그로가 조금만 집중해주면 마엔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봐요. 마엔에다가 언더까지. 자, 일반 승은 당연히 몬테네그로 승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 대 자, 덴마크 대 스페인입니다. 덴마크 대 스페인.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8.5점을 받았습니다. 8.5점. 8.5점을 받았고, 뭐 스페인이 정배죠. 정배를 받았는데,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 이 예선 이전 단계죠. 이 노르웨이하고 이제 같은 조였던 이 크로아티아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본 예선 진출권을 확보한 팀입니다. 뭐 전통적인 농구 강국은 아니죠. 자, 이번 대회에서는 뭐 여전히 조금 스페인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봐요. 덴마크 보시면 뭐 확실한 옵션은 뭐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이 른드버그, 그리고 이 샤본 실즈라는 이 선수, 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지만, 자, 이 실즈의 출전 여부는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힘들다. 유로리그, 자, 유로리그 일정이 있죠. 이 일정에 따라서 이 선수의 출전 여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자, 이제 경기를 치르죠. 자, 이 마테오 감독 체제죠. 첫 공식 경기입니다. 첫 공식 경기. 자, 첫 공식 경기고, 최근 유로바스켓에서 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을 거뒀죠. 뭐 세대 교체 필요성이 있는 팀이고, 이번 로스터도 역시 이 향후 이 스페인의 농구를 책임질 선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자, 주요 유로리그 출신들이 대거 빠졌죠. 대부분 이 스페인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뭐 스타 군단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 스페인이 자랑하는 거는 이 탄탄한 수비, 자 그리고 조직적인 농구죠. 농구를 자랑하는 팀이고 뭐 이거는 뭐 스페인만의 색깔이기 때문에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덴마크가 뭐 호미점을 차리긴 하겠지만 뭐 수비 집중력의 차이는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얘네들이 보시면 뭐 덴마크가 노르웨이, 뭐 일본 상대로 뭐 수비력은 강하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아쉽죠. 그리고 스페인은 자 예전에도 보셨다시피 뭐 100점대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자 공격력 차이도 많이 나요. 그리고 이 덴마크의 공격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반은 당연히 언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반 손쪽은 뭐 스페인 승 뭐 8.5점이면 그래도 한번 마행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대 스위스로 넘어갈게요. 세르비아 자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위스 경기고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자 20.5점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첫 경기라서 조금 다소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고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 강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뭐 주축 선수 다수가 제외가 된 팀이죠. 여기서 보시면 뭐 NBA 소속 선수들도 뭐 도브리치, 뭐 구두리치, 뭐 그리고 페트립스 이런 소속 선수들도 다 빠지고 뭐 보그나도비치, 요키치, 요비치, 트리스탄 부케비치죠. 이 선수들이 대거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선수권 선수들도 구드리치, 도브리치 이런 선수들도 빠지죠. 다만 이 원체 뭐 선수 구성이 좋은 팀이라서 뭐 벤치 뎁스도 상당히 좋아요. 뭐 조편성도 보면 뭐 터키 그리고 뭐 보스니아, 스위스 뭐 경쟁하기 때문에 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가망성이 많은 팀이죠. 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에서 그룹 2번 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1952년 52년 이 올림픽 본선 경험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바스켓 출전도 5번이죠. 5번. 마지막 본선은 뭐 1955년이었죠.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도 단 한 번도 없는 팀입니다. 그만큼 전력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오늘 세르비아 선수들 NBA 출신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두 팀의 전력상은 확실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선수 능력도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전술의 완성도도 많이 차이 난다고 봅니다. 뭐 20.5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스위스 경기력을 봐서는 그래도 마엔 그리고 언어반은 오버 쪽으로 한번 노려봐야죠. 자 그리고 티르키에 대 이제 보스니아로 넘어갈게요. 자 티르키에 자 그리고 보스니아입니다. 보스니아.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경기도 자 오늘 핸디가 장난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형님들. 자 16.5점을 받았죠. 뭐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티르키예가 앞설 수밖에 없죠. 이 유로바스켓에서 티르키예는 유로바스켓 준우승 팀이죠. 준우승 팀이고 뭐 얘네들이 지금 황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결승에서도 이 독일 상대로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뭐 대회 과정에서 보시면 뭐 세르비아, 그리스, 자 라트비아 이 강팀들을 연달아 격파를 했죠. 자 이번 대회도 보시면 여전히 자이 선수 구성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뭐 지금 보시면 뭐 오스만, 뭐 유르트 세븐 이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로스터 역시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니아 이제 같은 경우는 자 감독 교체 여기는 얘네들 지금 보시면 뭐 감독 교체도 있고 그리고 선수 이탈도 있습니다. 자, 악재 속에서 자 예선전을 치러요.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선전을 치르고 뭐 유로바스켓에서는 인상적인 결과를 내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감독이 교체가 됐죠. 뭐 얘네도 뭐 내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새 감독 같은 경우는 자 벨기에에서 14번 국내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긴 하지만 자 국제대회 경험상으로는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많이 아쉽죠. 그리고 선수 이탈도 여전히 아쉽습니다. 자 NBA 소속 이 너키치 뭐 가르자도도 출전할 수 없고 너키치 같은 경우는 연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재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얘네들이 악재가 너무 많아요.
티르키예가 초반부터 밀어붙이면 충분히 이 경기도 마행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고, 그리고 어노바는 자, 오버까지 봐야죠. 오버.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대 아이슬란드로 넘어갈게요. 아이슬란드. 자, 이 경기 같은 경우 6.5점을 받았습니다. 6.5. 자, 6.5점을 받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유로바스켓에서 자, 16강에서 탈락을 했죠. 자, 그때 슬로베니아한테 77대 84로 패배를 먹고 탈락을 했습니다. 뭐 대회 이후에는 감독을 교체를 했죠. 이 라트비아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방키 감독이 이번 대회를 자 치릅니다. 첫 공식 경기죠. 첫 공식 경기고, 자, 경기 장소는 뭐 당연히 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자, 지금 뭐 매진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핵심 전력이 대거 이탈했다는 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폴로나라죠. 폴로나라. 아킬레 폴로나라. 자, 이 선수가 자, 소집되지 못했죠. 소집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2부 리그 소속 선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베스트 라인업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한다. 활용을 못하고,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유로바스켓에서 자, 조별리그 전패죠. 전패로 탈락하면서 22위로 마감을 했죠. 뭐 경기력 자체는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벨기에전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 슬로베니아전에서 이 8점 차 패배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줬다. 가능성은 보여줬고, 그 대회의 최대 약점은 3점 성공률이었죠. 3점 성공률. 자, 다소 아쉬웠죠. 그 대회 기간 동안 25%에 머물렀습니다. 자, 팀의 핵심 공격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이번 대회에서. 네임밸류만 보면 뭐 이탈리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가 정상적인 자, 전력을 구축하지 못했고, 자,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죠. 새로운 감독이. 그래서 이번 대회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자, 베스트 멤버로 나와요. 베스트 멤버. 자,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뭐 이탈리아가 호미점은 있긴 하지만, 자, 다소 오늘 핸디는 적게 받았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만큼 이탈리아가 불안하다는 거죠. 이 클러치 타임 들어갔을 때 아이슬란드가 조금만 집중해주면 이 경기는 뭐 아이슬란드 프렌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이탈리아 승을 보되, 그리고 아이슬란드 프렌 어노바는 자, 언더로 봐야죠. 뭐 이탈리아 승은 뭐 의미가 없죠. 배당이 작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영국 대 여기 경기도 지금 영국 대 리트아니아죠. 리트아니아. 자, 리트아니아고,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자, 7.5점을 받았습니다. 7.5점. 요것도 핸디가 다른 팀에 비해서 적게 받았죠. 뭐 일반 승은 저도 뭐 리트아니아 승은 봐요. 리트아니아. 자, 리트아니아 승은 보는데 일반 승은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요번 월드컵 예선에서 뭐 객관적인 열세를 조금 지닌 팀이죠. 뭐 지금 리트아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아이슬란드, 자, 이 D조에 속한 팀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3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3위 안에. 이 상위권 안에 들어야지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얻죠. 진출권.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이 가장 얘네들이 승상 볼 경기는 자, 리투아니아 아니면 아이슬란드라고 봅니다. 아이슬란드가 최대 승부처라고 봐요. 아이슬란드.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래도 얘네들 보시면 대표팀 멤버를 보시면 그래도 오랜 기간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리고 뭐 얘네들 지금 보시면 뭐 과거 올림픽 출전 기록도 뭐 2번 있긴 하고, 그리고 최근 유로바스켓에서는 이 몬테네그로까지 잡았죠. 몬테네그로까지 잡았고, 메이저 대회 1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그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와 함께 조 1위를 다툴 팀이라고 봅니다. 조 1위. 다만 뭐 얘네들도 지금 최상위권 전력을 보유한 팀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월드컵 예선에서 나서는 자, 이 NBA급 핵심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 톱레벨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태로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핸디면에서는. 자,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유로바스켓에서 8강에서 탈락을 했죠. 8강. 8강에서 탈락을 했고 그때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다소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활약했던 요코바이티니스도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조직력 면에서는 오히려 영국이 조금 더 좋긴 해요. 하지만 뭐 당연히 전력 면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첫 경기인 특성상 자, 영국은 홈이점이라는 걸 가지고 가겠죠. 초반 흐름만 조금 가져가 주면 뭐 당연히 후반전에 조금 점수차는 벌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자, 리투아니아가 지금 완전체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핸디는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리투아니아 자, 승 그리고 영국 프렛 자, 언어바는 자, 언더죠. 언더 봐야죠. 리투아니아 승은 뭐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또 넘어갈게요. 자, 칠레 대 뭡니까? 브라질이죠. 브라질. 여기는 이제 남미의 선입니다, 형님들. 브라질이고 여기는 이제 월드컵 남미의 선이죠. 우리나라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많은 핸디를 받았죠. 자, 16.5점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이. 자, 16.5점을 받았고 칠레 같은 경우는 뭐 홈 개막전이죠. 이 그룹 C조에서 이 브라질 상대로 이제 뭐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대표팀 전력을 꾸준하게 성장시킨 나라입니다. 뭐 예선전에서는 아르헨티나도 잡아냈고 자, 그리고 지난 예선전에서 보시면 경기당 뭐 평균 득점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지금 보시면 예선전에서 보시면 가드 자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아메리카 챔피언이죠. 자, 이번 예선 C조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 진출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만큼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팀이죠. 자, 이번 로스터 역시도 뭐 공격 수비 이 팀 주축 선수들 상당히 좋죠. 뭐 루카스, 디아스 그리고 조르지뉴 데파울로 그리고 데오다토 뭐 다 핵심 선수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력이 상당히 좋아요. 양 팀의 뭐 상황을 봐서는 뭐 칠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성장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뭐 전력 면에서 뭐 경험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뭐 초반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질 가망성이 많아요. 경기 템포가 워낙 빠른 팀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자, 이 칠레가 이 외곽 라인에서 수비 라인이 자, 완벽하지 않을 때 외곽포도 많이 맞을 가망성이 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초반에 점수 차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어질 가망성이 많다.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남미 선 중에서 브라질 마옌, 언어바는 뭐 칠레 때문에 언더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쿠바 대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팀이죠. 여기도 보시면 17.5점을 받았어요. 17.5. 우회 경기보다 더 많이 받았죠. 17.5를 받았어도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를 이제 봐야 돼요. 강호죠. 아르헨티나는 이번 예선 가장 강력한 팀이죠. 하나로 평가받는 팀이고 지난 월드컵 본선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 아메리카컵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팀이죠. 이번 첫 예선도 뭐 당연히 크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국가대표의 핵이죠. 뭐 캄파초도 다시 복귀를 했고 그리고 레알에서 뛰는 이 선수들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빅맨진이죠. 빅맨진 페르난데스. 자, 이 선수가 아메리카 컵 대회에서 무려 평균 득점 14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득점을 내주면서 대표팀의 핵심으로 잡은 선수고 자, 쿠바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전에서는
뭐 홈에서는 뭐 당연히 뭐 승리를 노리겠지만 여전히 전력으로 봐서는 이번 대회에서도 어렵다고 봐야죠. 뭐 백코트하고 뭐 외곽 득점도 여전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뭐 득점력, 경쟁력 모든 이 경험 면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쪽은 아르헨티나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아르헨티나, 마헨. 자, 그리고 오노바는 자, 언더까지 봐야죠. 쿠바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 베네수엘라로 넘어갈게요. 자,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이 경기는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경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2.5 받았죠. 2.5. 2.5를 받았고 굳이 뭐 이 경기까지는 우리가 뭐 건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경기고. 자, 홈에서 일단 베네수엘라를 맞이하는 경기죠. 뭐 아메리카 예선에서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시면 뭐 얘네들이 자랑하는 상가편대죠. 뭐 상가편대는 다소 조금 아쉬움을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자 2024년 2월 달에도 자 67대 자 64로 콜롬비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월드컵 이후에 뭐 리빌딩을 좀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팀인데 여전히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 팀 완성도겠죠. 콜롬비아가 뭐 홈 경기에서 뭐 빅맨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뭐 전력상은 그래도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자, 외곽에서 안 터져주면 뭐 빅맨 라이너 쪽에서는 콜롬비아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예, 뭐 굳이 그 승을 본다고 하면 뭐 콜롬비아 승을 보고 자, 핸디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핸디는 패스하고 뭐 양팀의 수비력을 봐서는 뭐 직전 경기는 2024년도에는 뭐 많은 득점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 이번 대회는 한번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선수 구성이 조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도 뭐 굳이 우리가 견딜 필요가 없죠. 이 경기도 다소 어렵습니다. 자, 파나마 대 우루과이죠. 우루과이. 자, 우루과이고 이 경기도 자 2.5점을 받았죠. 파나마가 2.5점을 받았고 뭐 이 경기도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해요. 뭐 홈에서 예선을 이제 치르는 파나마고 우루과이 상대로 뭐 오늘 뭐 경기력을 봐서는 뭐 예전에 맞대결에서 파나마가 우루과이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던 적이 여러 번 있긴 해요.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뭐 그렇게 뭐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파나마가 뭐 전통적으로 뭐 이 남미 쪽에서는 강호 쪽에 속합니다. 뭐 우루과이도 뭐 로스터 뎁스만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긴 하지만 이 아메리카 컵에서 보시면 미국이랑 바하마 상대로 그래도 잘 비볐죠. 그때 자 7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월드컵 예선 특성상 뚜껑을 얘네들은 열어봐야 돼요. 항상 얘네들 지금 맞대결 전적 보시면 박빙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 경기는 뭐 우리가 승패를 갈 필요는 없고 양팀의 전력을 봐서는 그냥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로바스켓 뭐 오늘 경기가 조금 많죠. 뭐 저는 남미 예선은 조금 어려워요. 남미 예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유럽 예선이랑 아시아 예선은 그래도 골라갈 만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주간으로 볼게요.